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되던 날, 저는 장롱 위에서 남편의 글씨가 적힌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 장에 제가 평생 몰랐던 진실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여전히 그 빈 의자예요. 남편이 평생 앉던 자리였거든요. 저는 왼쪽, 남편은 오른쪽. 그 자리, 배치는 평생 바뀌지 않았어요. 남편은 참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밥 공기는 꼭 왼쪽에, 국은 오른쪽에, 김치는 앞 정가운데 두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게 귀찮고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결혼 초반에는 좀 대충 먹으면 안 돼요? 하고 화를 낸 적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말없이 밥숟가락만 내려놓았습니다. 그 표정이 참 답답했어요.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말수가 없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조용함이 남편이 이 세상을 견디는 방식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야 그 빈 의자가 만드는 정적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칠 전 일입니다. 손주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큰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기 장롱 위에 뭐 있어요? 먼지 엄청 많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작은 발판을 끌어다 놓고 장롱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거긴 이사 올 때 넣어둔 옛 물건들이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거든요. 낡은 사진첩, 옛날 스카프, 은주전자까지. 그런데 그때였어요. 바스락 발치로 작은 책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표지는 흐릿하고 모서리는 다 닳아 있었어요. 손에 잡자마자 오래 묵힌 종이 냄새가 났고요. 누군가 오랫동안 숨겨뒀다가 간직해온 물건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손을 떨었어요. 남편의 글씨였거든요. 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메모처럼 보이기도 한 그 공책. 그런데 첫 장에 적힌 단 한 단어가 제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유정아. 남편은 저를 여보라고 부르거나 말문이 막히면 그냥 저기 하고 말끝을 흐렸지.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종이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놨다는 게 저는 그 순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남편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유정아, 나는 말이 참 서툴렀다. 당신이 아플 때도, 지칠 때도, 속상할 때도 내가 해줄 말이 없어서 미안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등으로 입을 가렸어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올라왔거든요. 결혼하고 50년이 넘도록 남편에게 듣지 못했던 말. 그러나 단 한 번은 듣고 싶었던 그 말. 남편은 평생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서운했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책 속에서 남편은 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이 셋을 키울 때 나는 늘 고마웠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내가 무능해지는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못 냈다. 생일날 축하한다. 한 번 못한 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했다가 내가 울까봐 그랬다. 그 글들을 읽는데 남편의 마음이 시간을 거슬러 제게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공책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못 들었던 말들이 이 낡은 종이 위에서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늘 말이 없었어요. 제가 밑반찬을 해놓으면 표정 하나 없이 국물만 떠먹고 제가 서운해하면 답도 없이 담배만 피우러 나갔죠. 저는 그 모습을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책 중간쯤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저릿했어요. 말하면 어색해질까봐 말을 삼켰다. 너랑 멀어질까봐 더 삼켰다. 남편은 평생 표현 한 번 못하면서도 저와 멀어질까봐 혼자서 수십 번 싸우고 수십 번 포기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와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장은 다른 장들과 달랐어요. 종이가 번지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혀 있었고 가운데는 마치 손가락으로 눌러 문지른 듯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병원 진료 기록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보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책에 적힌 번호가 신경 쓰여서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남편이 다니던 병원으로 향했어요. 접수 창구에서 기록을 보여주며 이 번호로 조회 좀 부탁드려요.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손끝이 떨려서 영수증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한참 넘기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분께는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진작 알았어야 할 얘기인가요? 제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고르시며 조심스럽게 이어가셨습니다. 남편분, 심장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수년 전부터 악화됐고, 치료도 혼자 다니셨어요. 약도 혼자 다 가셨고요. 저는 의자를 꼭 붙잡았어요. 숨이 막혀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말도 안 했을까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내분이 피곤해 보인다고, 말 못하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마치 깊은 데 박힌 못을 한 번에 뽑아내듯 아프게 들렸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비친 제 얼굴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쏟았던 실망, 서운함, 미움 같은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부끄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와 공책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들이 마치 누군가 방금 쓴 듯 심장 깊은 곳을 찌르며 읽혔어요. 유정아, 나는 떠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다. 내가 혼자 남을까봐 그게 더 무서웠다. 남편은 제가 아플까봐, 제가 실망할까봐, 제가 불안해할까봐,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한 채 아픈 몸으로 일하고 또 일하고 그러다 조용히 떠났던 거예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파 보였던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녁 먹고 소파에 앉으면 유난히 가슴팍을 주무르던 날들. 겨울만 되면 숨이 차다며 한참을 멈춰 서 있던 걸 본 적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신 또 어디 아파? 이렇게 말만 했지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괜찮아 단 한마디로 끝냈죠. 그 괜찮다는 말 속에 이렇게 많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공책을 품에 안고 마루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을지 생각하니 숨이 더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식탁에 공책을 올려두고 불을 환하게 켜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이길 바랐거든요. 빈 의자 앞에 앉아 남편의 글자를 쓰다듬었어요. 그동안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구나. 그 사람은 말할 줄 몰라서 조용했던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울 것 같아서, 말을 하면 제가 무서워할까봐 입을 다물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걸 이해하는 순간 제 속에서 수십 년 묵은 서운함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도 나만큼 힘들었겠지. 저는 그렇게 한참 동안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결혼했던 첫날 밤에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 내게 못해줄까봐 겁나네. 그 말도 그 사람다운 사랑이었구나. 며칠 뒤 저는 인터넷으로 따뜻한 브라운색의 가죽 하드커버 노트를 주문했어요. 남편의 공책을 오래 보관하려면 더 단단한 커버가 필요했거든요. 택배가 도착한 날 포장을 뜯는 순간 가죽 특유의 은은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어쩐지 남편이 쓰던 오래된 지갑 냄새랑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새 하드커버에 끼우며 마치 남편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에 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는 가죽의 따뜻함이 낡은 종이를 더 오래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요즘 저는 잠들기 전에 가끔 남편의 공책 마지막 장을 펴봅니다. 손가락 끝으로 묵직한 피랍을 느끼면서 글자를 천천히 따라 읽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표현이 없어도 평생을 바쳐 보여준 마음이 있구나. 저는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이제 빈자리의 외로움이 아니라 평생 표현 못했던 한 사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오래 묵힌 마음을 어떻게 풀어내고 계신가요? 따뜻한 한 문장 여기에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